여기서 2번이라는 그 우리가 주가 나오는데 2번을 보게 되면 2번이 주가 어디 여기 나오네요. 여기 요 번은 자, 이 추인한다는 데 있는데 추인할 때는 어떻게 되죠? 요 ratified transaction 추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 under the revised model non-profit corporation act라는 이러한 개정 그죠? 모델 비영리 기관법에 봐서는 소위 공정한 disinterest 공정한 그리고 정확하게 그죠? 실상을 보고받은 비영리 기관의 이사에 의한 그죠? 이사에 의한 승인 자체는 거래 자체 그죠? 거래 이전에 돼야 된다는 뜻이죠. 승인이 거래 자체에 그러니까 뭘까요? 거래하기 전에 일단 미리 이러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러한 이사가 보고를 받고 그걸 먼저 승인한 다음에 우리가 이사를 통해서 추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령이죠. 스태투토리 어서티라는 법에 의한 권한이니까 법령이라는 것은 특히 어토니 제너럴한테 준 거죠. 소위 공공이익으로 해서 이제 특히 이러한 병인 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러한 원칙이 뭘까요? 이러한 원칙이란 건 주로 뭘까요? 이러한 감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경제적인 그죠? 관심 이익을 가지고 그죠? 가지고 있는 이러한 참여자가 없는 특히 이러한 비영리 기관에 속한다. 이런 데는 뭘까요? 그들의 자산에 대한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경우죠. 어떤 경우에 특히 이 규정의 이 권한 넓은 규정이 권에 대한 권한이죠. 규정에 대한 넓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재산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비영리 기관에 우리가 이러한 해산을 명하는 이러한 규정 외에도 4811조에 보게 되면 어토니 제너럴 자체가 사실은 특히 이렇게 사기적이고 dishonest죠. 솔직하지 않은 사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한 이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무벌 제거라는 뜻은 뭘까요? 해촉을 명할 수 있다. 해촉을. 그러니까 그 나쁜 이사죠. 그 이사만 딱 뽑아서 엉뚱하게 해산은 잘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이사만 뽑아가면 되지 해산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에 대한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요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 되겠네요. 4811조 같은 경우는 어토니 제너럴을 우리가 요걸 해가지고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그렇게 사기 행각에 관여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해촉을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경우죠? 특히 회사에 관련해서 이 권한이나 재량권이죠. 권한이나 재량권에 대한 중대한 남용이 있는 자 이런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토니 제너럴을 통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해서 그 사람을 딱 우리가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 리무벌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데 리무벌 말을 쓰게 되면 제거라는 뜻도 되죠. 제거라는 뜻도 되는데 회사법에서는 주로 어토니 제너럴이 해촉시킨다는 뜻이 되죠. 해촉. 패밀리로에서는 리무벌이니까 뭘까요? 다른 데로 뉴욕에서 아이를 데리고 캘리포니아 가는 게 리무벌. 그러니까 이동. 그리고 회사법이나 패밀리로에서는 다르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알게 되면 유용한 단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이익을 위해서 뭐 일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이제 일하는 건. 그래서 어떤 권한이냐면 당연하게 이러한 비영리 기관에 대한 해촉 그 권한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익을 위해 하는 것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익을 우리가 공익에 이탈하는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비영리주의를 규율하는 목적을 위반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 혹은 회사가 공적이나 혹은 자선적인 목적을 포기하는 경우 이런 행위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토니 제너럴이나 법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소송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사족이 길죠 법원에서. 하지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원심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이 사건에서의 그 핵심적인 이슈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한 거죠.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위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러한 비영리 기관의 한 목적의 그 요구에 우리가 일치를 했느냐, 잘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혹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적인 목적, 이 수익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한번 질문해 본 거죠, 이슈로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적인 목적으로, 사익 목적으로 피고가 운용을 했느냐에 대한 것은 뭘까요? 한 만큼 뭘까요? 그러한 자산 자체는 잘못 오용된 거죠. 따라서 문제는 뭘까요? 이 피고 자체가 이 미시스 메디슨이라는 가족이죠. 가족의 내부적 거래를 있는 거죠. 목적,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운용을 한 것에는 우리가 사실은 다툼이 없다. 본론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딴 데 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다툼이 없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기록을 보게 되면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우리가 비영리라는 건 뭘까요? 미시스 메디슨이라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뭐 당연하게 운영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결론이죠. 또 사실은 미시스 메디슨이라는 사람은 이 회사를 우리가 자주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개인으로서 이 사실을 봐서는 우리가 회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무시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소위 미시스 메디슨이라는 개인과 또 우리가 비영리 기관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성격과의 어떤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회사에서 제공한 수치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보더라도 뭐 우리가 양립될 수는 없지만, 양립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미시스 메디슨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그 회사로부터 상당 금액을 받았고, 봉급이 상당 금액을 받았고, 또 보너스도 우리가 50% 정도 일정하게 받은 이제 기록이 돼 있고, 회사 기록에 의하면 뭐 정확한 금액은 우리가 일정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는 뭐 5만 달러라는 그런 있지만, 이러한 회사의 그 부정확한 기록이라는 것, 문제는 결국은 메디슨에 대한 우리가 분배에 대한 부주의한 우리가 지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가 이 사회 자체가 이 메디슨 여사에 대한 봉급을 중고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혹은 보너스를 줄만하다. 뭐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어야 됐다라 해서 보너스를 충분하게 줬다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죠? 이러한 주장 자체는 우리가 해당 사항에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 뭘까요? 이게 지금 아규먼트죠. 그리고 결론이 뭘까요? That argument, 이 회사의 피고 회사의 이 아규먼트는 missed the point. 맞지 않다. 틀리다.
여기 지금 우리 판례에서도 이 아규먼트가 나와 있잖아. 이 앞에 쭉 나온 것들이 쓸데없는 아규먼트예요. 근데 아규먼트는 커먼웨이의 가장 중요한 우리 핵심이죠. 그러니까 뭘까요? 자, 우리가 비영리 기간의 목표는 뭘까요? 이익을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뭐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마디로 회사의 인사이더죠. 내부자 거래의 부당 이득을 위해서 하는. 따라서 어떤 초과 수익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공공이익이나 자비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돼야 되고, 그 비영리기간 자체가 우리가 그 초과 수익을 우리가 직원이나 이사한테 우리가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영리기간의 목적은, 전체 목적은 뭐예요? 한마디로 공공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라는 뜻이죠. 공공이익을. 여기서 이제 피고회사 입장에서 뭔가 또 강하게 또 이제 아규먼트를 하겠죠. 자, 이거 미세스 메디슨의 이 봉급이라는 건 아주 합리적이다. 또 그랬더니 뭐 그런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50%를 더 주고 말이죠. 그래 놓고 이걸 합리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아규먼트가 있죠. 어떤 간에 여기서 어떤 특정 금액 자체가 뭐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우리가 논란에 문제가 될 건 아니다. 문제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뭘까요? 그러니까 캐발리에 매놓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그런 형태의 회사의 관행이죠. 회사 이사의 관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어떤 자산에 대한 부분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줄 목적으로 우리가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컴펜세이션이죠. 보너스를 준 것 자체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게 뭐 회사의 어떤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그건 맞겠죠. 비영리 기관에서 보너스를 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그 자산에 대한 사용에 대한 또 다른 형태에 대해서 또 뭘까요? 개인 비용에 대한 지불이죠. 그래서 미시스 메디슨 자체가 자유스럽게 회사 돈을 개인 목적으로 썼고, 뭐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런던에 혹은 하와이 같은 여행도 했고, 이런 경험을 보게 되면 회사에서는 누구도 그러한 지불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죠. 또 실제로 회사 입장에선 사실상 비즈니스 목적이 아니라는 것에 다툼이 없었다 할지라도 코퍼레이션 당연하게 재집을 되지 말았어야 된다. 비영리 기관의 그죠? 자산에 대한 개인 목적으로 사용 자체는 특히 뭘까요? 이러한 부동산이라든지 그죠? 임대차 거래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두 번이나 미스 메든 자체는 이사회에다 피고회사 자체가 추가적인 스페이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했고, 또 거기에 맞는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했다. 그리고 사실상 그런 재산 자체를 우리가 임대한 거죠. 임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딱 맞게 사가지고 그걸 임대한 거죠. 그래서 또 두 번째 부동산도 사가지고 또
이렇게 13만 7천 달러에 그죠? 지불한 거죠. 처음에 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백렌트라는 게 이제 지불을 하지 않았네 그동안에 어떤 한꺼번에 이런 임차료를 이제 보게 되면 전체 이제 비용대로 스퀘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스퀘어 풋당 이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이제 아마 산정을 해서 지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뭐 회사 이익으로 해서 지불하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미시스 메리슨 여사의 회사에 대한 이제 처신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조금만 더 합시다. 좀 길죠, 길긴. 자, 메디슨이 갖고 있는 이제 스페이스에 대한 이제 임대죠. 임대 자체는 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기록에 의하면 한마디로 뭐 이사회 쪽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또 이런 렌트죠. 임대에 대한 그죠? 임대차 기간 조건에 대한 그 증가 자체도 우리가 정당성 인정받을 수 없다. 여기서 보게 되면 37,700달러라는 것도 비율에 의한 그죠? 그 임대 비용이죠. 임대 비용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완전하게 무시한 처사다. 회사 이사 자체가 이제 뭐 그냥 개인 그죠? 회사 운영하듯이 이제 뭐 한 처사다. 또 우리 여기서 이제 은행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투자에 대한 문제가 아까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런 거래에 대한 그죠? 완전한 무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영리 기관의 자산을 보호하고 또 인사이더에 대한 이코노믹 경제적인 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서 뭘까요? 완전하게 그 의무를 우리가 포기한 사실이 있다. 포기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렇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라고 이제 이게 항변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회사가 잘못 운영하게 되면 법원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법원이 개입하는 건 어토니 제너럴이 개입하든지 혹은 주주 소송을 통해서 개입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법원은 회사의 운영을 자율에 맡기는 거죠. 자율에 맡기는 게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에요. 웬만해서는 니네들이 알아서 이사의 포마니티 알아서 결정하라.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근데 이걸 위반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사가 하촉되든지 회사가 어떻게 돼요? 해산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런 문제가 이제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규먼트로 많이 등장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실상 특히 코퍼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에서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 되는 거죠. 해서 세컨 게싱으로부터 인슐레이트 되니까 보호되는 거는 뭘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뭐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스스로 이 사회에서 공정하게 하게 되면 뭐 누구 하나 따질 사람이 없죠. 그럼 여기서 뭘까요? Should not be reviewed by the court. 법원에서 심리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단지 조항 뭘까요? 이 사회의 공정한 어떤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콜롬비아 코트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특히 비개입 정책을 non-interventionist policy를 이제 쓴 거죠. 그게 나오죠. 그대로 우리가 비개입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